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선생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잘 지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생겼거든요. 엄청 다른데 서로 엄청 비슷한 거예요. 성격은 다른데 뭔가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완전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요. 제가 사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와 쉽게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과였는데 같이 소설 창작 수업을 들었거든요. 소설을 엄청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고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한 학기 내내 붙어 다녔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랑 연락하지 않게 됐어요. 엄청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점이 보이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불안해하고 소심하다는 걸 몰랐나 봐요. 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점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가 죽고, 자존감이 더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종강한 후 그 친구랑 소설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그때 제 불만이 정점을 찍었고, 스터디를 일방적으로 안 나갔어요. 그렇게 다시는 연락을 안 하게 됐고요. 저는 그게 상처였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친구처럼 멀어지겠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어요. 나에 대해 알고 나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현재에 충실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버려질 것 같다는 불안감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소유는 아닌데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가 저를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다면 이미 호구가 됐겠네요. 보통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는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끌려요. 그런데 그 친구가 회사에서 친한 사람이 없는데 저랑 친해졌다는 사실이 감격인 거예요. 감격스러우면서 동시에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요. 네, 맞아요. 웃기죠. 애정을 좀 분산시켜야겠네요. 점점 약자의 길로 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많이 희생하다 보면 대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상대에게 더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만 열심히 해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죠. 사람이 원래 그런 거죠. 나를 선택한 사람을 내가 배신할 수는 없지.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얽매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 혹은 가까워진 후엔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잘 맞는 걸까? 어떤 면이 마음에 들고 어떤 면은 별로일까? 같은 걸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걔는 특별한데 저는 너무 평범하고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괴로워요. 그러면 상대는 평범하고 전형적인 사람을 찾아낸 거네요. 회사에서 아무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 거네요.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의식적으로 솔직해지려고 해요. 솔직했을 때 많은 일이 잘 풀렸던 것 같고, 애정이 있을수록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두려움은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까는 거죠. 그건 좋네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되게 뻔하고 진부한 사람인데 네가 이런 모습을 알면 실망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문창과를 나왔고 출판사를 다니니까 예술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들이랑 온도가 잘 안 맞아요. 제가 너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랑 만나도 저는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닌 부유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친구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도 좋아. 그런데 무한도전도 너무 재밌어. 예술가도 아니고 대중도 아닌 자기 자신이 반인반수 같다고 해서 신기했어요. 사실 너랑 멀어지는 게 두렵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각자의 일이 있으니 늘 연락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계속 상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네요. 너무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내 불안감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마지막 학기 그 친구도요?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애정이 생기고 상대방을 우월하고 절대적인 신처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과 나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져도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게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저 사람이랑 나랑 멀어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확인을 시작하죠. 직접 물어보거나 간접적인 나만의 행동으로요. 상대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상대가 느꼈다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확인에 대한 욕구는 알겠는데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애 같다고 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즉시의 만족을 위해서죠. 하지만 순간뿐이거든요. 그런 방법보다는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만족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단순히 어떤 관계냐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나를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느끼는 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쳐야 하는 문제일까요?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고쳐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술가를 만날 때는 예술가는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부분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선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예술가라서 참 예민하고 불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땐 아, 말이 안 통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지금은 기준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를 되게 괴롭히는 것 같네요. 평범하다는 말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열등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걔가 전형적인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뻔한 게 싫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와 상대방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공통으로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있겠지만 각자 차이는 있겠죠. 자기 자신을 특별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해야 해요. 좋다, 나쁘다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어야만 혼자 놀 수 있는 거죠. 제가 6개월 동안 혼자였을 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도 날 찾는 사람이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 후 내가 편해지고 나면 사람들도 안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좌절을 느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행복해지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난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시적인 관심에 불안함이 나아질지 몰라도 길게 보면 일을 다 썩게 만드는 불량식품일 수도 있어요. 새로 사귄 친구도 저한테 혼자 좀 있어 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는 혼자 있어 봤더니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가 왔대요. 정말 혼자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쩔 수 없다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역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지금은 공허함과 공포감이 섞여버려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도움을 청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 당장은 만족하더라도 나중에는 혼자 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새로운 관심사와 즐거움에도 관심 가질 수 없게 되죠. 아, 저번에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생각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규칙과 규율에 너무 얽매였어요. 사실 저는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은경이라는 아이가 반장이었고 대표 느낌이었어요. 무리를 주도하고요. 그런데 걔가 윤진이라는 아이를 자기 집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윤진이를 너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게 해? 하니까 뻔뻔하게 윤진이가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진이한테 너 좋아? 하니까 이랬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왕따가 됐어요. 은경이한테 말을 거니까 제 말을 아예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옆에 친구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여자애들이 저랑 말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눈밖에 나는 행동하지 말자. 그냥 무리 안에 속해 있자. 라는 생각을 하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고등학교 때 바뀌었어요. 그게 점점 심해져서 대학교 때는 거의 혼자 다녔어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뿌듯하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좋네요. 물론 혼자 다닌 걸 막 칭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택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했다 라는 기억이 남았다면 그 부분이 편한 거죠. 나를 편하게 하는 나만의 방법을 계속 찾는 건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외딴 섬.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어야만 혼자 놀 수 있는 거죠. 네가 이 자리가 너무 편하다고 했을 때 나는 글쎄 나만 불편하게 느끼는 나 자신이 초라했어. 나도 이 자리를 편하게 느끼고 편하게 말을 건네고 편하게 웃고 싶은데 내 입속에서 새어나가는 말들은 늘 바스러질 뿐이었어. 함께 있어도 난 그림자였어. 찐득한 어둠을 묻힌 상태로 내 옆에 꼭 붙어서 내 행동을 전부 따라하는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네가 부러웠어. 편하게 웃고 편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좋아지면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천진함이 부러웠어.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